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욱 교수, 하재건 평론가, 이호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간의 통화 내용까지 유출하면서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정을 담당해 받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통화 유출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라고 지칭을 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한국당의 행태를 좀 비난했거든요. 네. 지난번에 이제 고민정 대변인이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었죠. 예. 근데 오늘 이제 을지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 자체가 우리 측에서 일단 유출이 됐고 또 그것이 이제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떤 면에서 굉장히 외교적인 결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사자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떤 외교 시스템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불신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 대통령 간의 통화 내용도 다 유출이 되면 도대체 무슨 정보를 앞으로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의문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아마 예.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자유한국당에 딱 집어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누가 들어도 자유한국당의 강효상 의원과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습니다. 물론 저는 대통령으로서는 분이 해야 될 이야기라고 보는데 또 예. 하나의 문제는 예. 과연 그러면 외교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저는 그런 문제에서도 좀 자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본인도 자성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 일단 담당 공무원만 구체적으로 됐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이에 대한 책임 문제라든지 네. 좀 따끔한 질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물론 자유한국도 잘못한 것이지만 당연히 그 책임자인 강경화 외교장관도 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오늘 아마 야당을 비판했다면 똑같이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도 좀 따끔한 일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알겠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기 뒤에서 잠깐 또 한번 다룰 텐데 그 내용은 김종욱 교수.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직전 발언이 독재자의 후예 이것도 한국당을 겨냥한 발언이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각을 세우는 듯한 좀 느낌도 들거든요. 각을 세운다기보다는 제가 볼 땐 이 상황에 대한 심각성들을 고려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심각하고 북핵 문제가 좀 상당히 난맥상을 보이는 과정에서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유출됐다고 얘기하는 건 상당히 우리 외교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큰 문제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얘기했듯이 구력 외교라고 하는 형태의 정쟁의 도구로 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한미 동맹 관계 균열도 발생하겠지만 또 아니면 그 차원에서 또 어떤 외교안보 문제가 계속 정쟁의 수단으로 계속 활용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고민을 하신 것 같고요. 좀 예.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대통령이 저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 이것은 야당에 대한 얘기이시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적어도 외교부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은 불가피하다. 이 두 가지의 양수례를 가지고 예. 국가안보를 지키면서도 또 내부에 있는 외교부의 잘못된 오래된 관행들을 끌어내는 이런 하나의 중요한 돌파구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강을 잡는 의미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외교부에 대해서. 여기 대해서 보면 강효상 의원은 계속적으로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야당 탄압이다. 하재건 평론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네요. 예, 이번에 이제 야당 탄압이다. 야당 의원의 정당한 어떤 이 의정 활동을 예. 좀 탄압을 하고 있고 국회 피감기관이 헌법기관을 국회 피감기관이 겁박하는 본말 전도된 야당 죽이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외교부가 형사고발하기 전에 내가 공개한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입장부터 분명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좀 강효상 의원이 사건의 이 본질이라든가 중대성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게 외교 기밀이고
미국 대통령하고 이야기한 내용을 무단으로 유출해서 문제가 된 것인데 외교부가 먼저 사실인지 거짓인지 사실 확인부터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예.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또 유출을 해달라라고 하는 거지 원본이랑 그렇죠. 대조를 해야 되는 예. 건데 지금 그러면 안 된다는 건데 과거에 우리나라 정상하고 외국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 예. 그걸 갖고 지금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확인해달라고 압박을 하는 하니까. 것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사안인데 예. 아직까지도 상황의 문제를 좀 인식을 좀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내가 유출을 한 것은 기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하는데 이게 기밀이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설사 기밀이 아니라고 규정한다고 기밀이 아니면 그게 더 문제가 되는데 네. 그 외국의 외교관이나 외국 정상들이 볼 때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정상하고 그 나라 정상이 대화를 했는데 그게 기밀이 아닌 걸로 분류를 해서 막 유출하고 정치인이 폭로하고 그런 나라인가? 예. 더 이상해지는 건데 자꾸 기밀 아니라는 말도 하고 그러니까 강효상 의원이 좀 더 이렇게 솔직하게 그냥 뭐 실수였다 잘못이었다 인정하고 사과하면 더 빨리 정리될 것도 같은데 예. 자꾸 이것을 좀 자신의 정당화를 강변하다 보니까 더 말이 꼬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과할 건 사과하는 모습은 안 보이고 있는.